그때 찍지 말아주시죠. 자,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맞는 타이밍에 틀어놨지 저거. 자, 보시면은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일단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안 돼? 중심마제를 놓치면 안 되고요. 얘는 이 글 같은 경우에는 중심마제가 앞쪽에 있는 게 아니고 중심마제가 뒤쪽에 있어요. 뒤쪽에 있거든? 그랬을 때 앞에서 나오는 기본 원리라든가 어떤 전제를 반드시 어디에? 중심 화제에다가 적용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단을 따로따로 읽어버리면 머릿속에 남는 뭐가 많아져? 정보량만 많아지고 나중에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본 원리나 전제가 나오게 되면 얘를 어디에다가? 중심 화제에다가 적용시키면서 읽으셔야 한다는 거. 아시겠죠? 일단 한번 직접 볼게요. 네. 이 지문은 예습 안 하니까 바로 쓰시면 돼요. 옆에 하나 복습할 것만 남겨두시고. 자. 그리고, 내용은 흰색 같아서, 지문의 어떤, 각 문단별 중심 내용은 흰색 같아 써드릴 거예요. 그리고, 왜 이 내용이 중요한가에 대한 이유, 그러니까 즉, 해석해드릴 요소들은 요 살구색 갖다 써드릴 테니까요. 웬만하면 색깔을 2개로 하세요. 자,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일 뒤에 글자 보입니까? 글자 보여? 자, 17세기 초에 유입되기 시작한 서학 서적에 담긴 서양의 과학 지식은 당시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적지 않은 지적 충격을 주며 사상의 변화를 이끌었다. 하지만 나왔지, 그지? 앞에서 충격을 줬대요. 하지만이야. 그럼 자, A 하지만 B라고 했을 때 말하고 싶은 거는 A 쪽이야, B 쪽이야? B지, 그지? 19세기 중반까지 서양 의학의 영향력은, 자, 보세요. 서양 의학은, 의학의 영향력, 여기까지 치자. 의학의 영향력은 천문 지리 지식에 비해 미미했다는 거죠. 일부 유학자들이 서양 의학 서적들을 읽었지만, 이에 대해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대요. 그럼 또 여기서 파악이 되는 게, 이 첫 번째 문단에서 지금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과학 지식이에요, 의학이에요? 의학이지, 그지? 자, 이 첫 번째 문단 읽었을 때 잠깐 필요 없이 서양의 의학이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라고 할게. 여기 컸다 작았다? 서양 의학의 영향이 컸다 작았다? 작았다. 그냥 있는 거 들어보자. 그냥 작았다. 그냥 미미했다는 거지. 됐죠? 의학하고 관련이 있는가 보네. 자, 뭘로 파악했어? 역접이요. 요 앞에 하지만과 같은 역접이 나왔다는 거죠. 오케이. 자, 이런 가운데 18세기 실학자 이익은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자, 지금 야, 대놓고 있잖아. 이런 가운데 이익은 뭐 할 만하대요? 주목할 만한데. 지금 뭐가 됐어? 전환된 거지. 그 전까지는 논평 같은 거 안 적었대. 관심도 없었대. 근데 이 사람이 관심을 가졌어. 자, 그는 서국의라는 글에서 아담 샬이 쓴 주제군중의 일부를 채록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나오더라. 자신의 생각을 제시했다. 분명히 앞에서 뭐였어요? 논평을 남긴 인물은 극히 제한적이었다 했잖아. 그지? 그 중에서 얘는 전환됐네? 주제군중에는 중요한가 봐. 2번 나왔어. 자, 주제군중에는 당대 서양 의학의 대변동을 이끈 근대 해부학 및 생리학의 성과나 그에 따른 기계론적 인체가는 담기지 않았대. 대신, 자, 이건 체크해야 돼. 대신 주제군중에 뭐가 담겼냐? 기독교를 효과적으로 전파하기 위해, 그럼 얘들이 기독교 전파예요. 신의 존재를 증명하려 했던 로마 시대. 그럼 이때 당시가 아니고 언제 때야 지금?
로마 시대의 생리설, 중세 해부직 등이 실려 있었다. 됐죠? 자, 한정된 서양 의학 지식이었지만 이익은 그 우수성을 인정하고 내용을 부분적으로 수용했는데, 자, 부분적으로 수용했다, 그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볼게요. 뇌가 몸의 운동과 지각 활동을 주관한다는 아담샬의 설명에 대해 이익은 몸의 운동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은 긍정하였지만, 자, 이건 뭐야? 앞에 거. 긍정했다는 거는 수용했다는 거죠? 지각 활동은 심장이 주관한다는 전통적인 심주지각설을 고수하였다. 전통적인 뭐? 심주지각설. 자, 전통적인 걸 고수했다는 건 이 부분은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용하지 않았다죠. 그죠? 그럼 봐봐, 두 번째. 요런 상황에서 전환이 되죠? 누구? 이익이 관심을 가졌어. 됐죠? 어떤 책 때문에? 주제 분징이고,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 일부 뭐 했다? 일부 수용했다. 이렇게. 자, 반복됐고요. 주제 분징 막 얘기하는 거. 그 다음에 요게 뭐가 된 거야? 일반적인 서술 부분이지. 그냥 구체적 서술이 아니고 일반적 서술해 주는 부분입니다. 여기 추가적으로, 자, 제가 노란색으로 쓰는 거는 여기까지 더 기억이 나면 좋다는 거야. 아시겠죠? 되게 간단하게 썼죠, 그죠? 지금은 기억이 나는데 다 읽고 나면 잘 기억이 안 나거든. 한 번씩밖에 안 나온 거는. 근데 만약에 여기 주제 분징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학이라기보다는 어떤 거? 기독교 전파 이쪽에 있었고, 일부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 뭐 뇌 이야기가 있었고, 이쪽은 이제 수용했죠. 근데 심장, 자, 그래서 심주지각설까지 뭐 기억이 나면 좋아. 기억이 나면 좋은데 한 번씩밖에 안 나온 거기 때문에 그냥 노란색 갖다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단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자, 이익 이후에도 어디지? 다 나오네. 자, 이익 이후에도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똑같네. 뭐 크게 영향을 줬어, 안 줬어? 안 줬네. 당시 유학자들은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고,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당시에 전해진 서양 의학 지식은 내용면에서도 부족했을 뿐 아니라 지구가 둥글다거나 움직인다는 주장만큼 충격적이지는 않았다. 서양 해부학이 야기하는 윤리적 문제도 서양 의학의 영향력을 제한한 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서학에 대한 조정의 금지 조치도 걸림돌이었다. 그럼 자, 봐봐. 지금 이만큼이 다 뭐예요? 지금 하나 전부 다 뭐 있어? 지금 열거됐지, 그지? 그럼 뭘 찾아야 돼? 열거된 대상들의 공통점을 찾으면 돼요. 얘들의 공통점은 뭐야? 서양 의학이 조선 사회에 끼친 영향이 두드러지지 않은 뭡니까? 이유겠죠. 근데 그러던 중에 19세기 시작자지. 최한기는 당대 서양에서 주류를 이루고 있던 최신 의학 성과를 담은 홉슨의 책들을 접한 후 해부학 전반과 뇌기능을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본격화했다. 진짜 그러던 중에 얘가 이렇게 했다는 거죠. 뭐가 된 거야? 지금 전환된 거지? 그럼 또 누가 중요해요? 누구? 최한기. 이 사람 중요하겠지? 자, 인체에 대한 이전 유학자들의 논의가 도덕적 차원에 초점이 있었던 것과 달리 그는 뭐 했다고? 지각적, 생리적 기능에 주목하였대. 그럼 자, 여기서 파악해 드는 게, 자, 똑같이 세 번째 문단. 일단 계속 뭐예요, 지금? 계속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컸어, 작았어? 두드러지지? 그지? 이에 대한 뭐가 나왔어요? 두드러지지 않은 이유가 나왔었죠?
하나 다 기억나지 않아. 한 번씩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러던 찰나에 누가 등장합니까? 최한기. 이거는 자, 이 부분은 열거된 대상들의 공통점이고요. 앞에 뭐가 됐어? 지금 뭐가 됐어? 그러던 중에 나왔대. 역시 마찬가지로 전환됐죠. 그럼 지금부터 이제 누구의 생각이 막 제시가 될까요? 최한기. 자, 근데 자 여기서 이제 파악 좀 해야 되는 게 중심마저가 뒤쪽에 나왔지. 가장가 이익이 더 중요하겠어? 최한기가 더 중요하겠어? 최한기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거 다 어떻게 대응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야 머릿속에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문단 다 따로따로 읽어버리면 이거 좀 머리 아프거든? 자, 볼게요.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자, 우리 복잡한 내용 나올 때는 뭐만 파악해라? 반복되는 거. 아시겠죠?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있어? 없어? 하나하나 다 볼 필요 없어. 왜 배고파. 자, 중요한 거. 우와, 해진다. 자, 최한기의 인체관을 함축하는 개념 중 하나는 몸기계. 중요한가 봐요. 최한기의 인체관, 몸기계. 중요하다. 이렇게 표시해놨어, 이렇게. 그는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사용하기에 앞서 인체를 형체와 내부 장기로 구성된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고 있어서 반복되잖아. 자, 인체를 뭘로 왔다고? 지금 일종의 기계로 파악했대요. 이러한 생각은 전체 실론 등 홉슨의 저서를 접한 후 더 분명해져서 인체를 복잡한 장치와 그 작동으로 이루어진 또 나오잖아. 또 뭐를 형상화했다? 몸기계로 형상화하면서도 인체가 외부 동력에 의한 기계적 인과관계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자 A가 아니라 B야. 그럼 이 뒤쪽이죠. 그죠? 그 자체가 생명력을 가지고 자발적인 운동, 그 자체가 뭘 갖는다? 생명력을 갖는다. 자발적인 운동을 한다고 봤대. 이는 인체를 신기와 결부하여 이해한 결과였다. 자, 볼게요. 이 뒤에 막 이제 복잡한 내용 나오는데 기계적 운동의 인과관계를 설명하려면 원인을 찾는 과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무한소급을 끝맺으려면 운동의 최초 원인을 상정해야만 한다. 머리 아프다.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 선교사인 홉스는 창조주와 같은 질적으로 다른 존재를 상정하였다. 기독교적 세계관을 부정했던 최한기는 인체를 구성하는 신기를 신체 운동의 뭘로 규정했다? 원인으로 규정해서 이 문제를 뭐한다? 해결하려고 했대요. 다른 말로 해서 이상한 얘기 막 많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거는 일단 뭐다? 자발적으로 움직인다. 뭐 때문에? 신기 때문에. 이렇게만 파악하면 되는 거야. 됐죠?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앞에서 있는 거랑 반복되거나 대응되는 게 있으면 체크하시면 좋은 게 앞에서 자, 이 기독교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 어디 갔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의료 선교사였어. 창조주 얘기합니다. 근데 아까 주제군직 역시 아까 뭐였습니까? 기독교적인 거 나왔었지, 그지? 신. 이런 게 다시 한번 떠오르면 좋아요. 그럼 자, 일단은 네 번째 문단에서 이제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최한기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합니다. 자, 최한기는 인체를 뭘로 봤어? 뭔 기계? 몸기계. 됐지? 그 몸기계가 어떻게 해? 몸기계가 움직이는 원인이 뭐 때문이야? 신기 끝. 여기 뭐 추가적으로 자, 최한기가 뭘 봤냐면요, 전체 실론을 봤어요. 그죠? 이것도 반복이 되지? 얘는 지금 얘도 지금 이렇게 표시되어 있었고, 여기서 노란색 갖다 쓸게. 이것도 뭐 기독교하고 조금 관련이 있구나. 뭐하고 똑같이 주제 분징처럼. 자, 그럼 여기서 파악해야 되는 게, 자, 인체를 몸기계처럼 봤더라서 이렇게 중요하다고 표시까지 해줬고, 역시 마찬가지로 뭐였어? 이건 반복해줬어. 얘도 이렇게 표시해줬고요. 얘는 뭐야? 문제에 대한 해결입니다.
이거 반복됐고요. 됐지? 왜냐면 이 서양 의학이 영향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떤 거에 영향을 받았는지를 파악을 해줘야 돼. 서양 의학 얘기이기 때문에 똑같은 패턴 아니야. 그리고 여기 주제 분직이고 여기 전체 실론이구나. 이렇게 어떤 책을 봤는지를 파악해 줘야 됩니다. 자, 이제 취향기는 자, 전체 실론에 수록된 뇌로부터 온몸에 뻗어있는 신경의 그림을 접하고 자, 신체 운동을 주관하는 뇌의 역할과 중요성을 뭐 인정하였다. 하지만 뇌가 운동뿐만 아니라 지각을 주관한다는 홉슨의 뇌주 지각설에 관심을 기울이면서도 뇌주 지각설은 완전한 체계를 이루기에 불충분하다고 보았다. 자, 뇌가 지각을 주관하는 과정을 자 보세요. 창조주의 섭리를 보고 지각작용과 기독교적 영혼 사이에 연관성을 부각하려 한 전체 실론의 견해를 뭐한다? 부정하고 대신 심히 자, 이거 중요한 거지. 심히 지각 운동을 주관한다는 심주 지각설이 더 유용하다. 주장했대요. 근데 자, 봐봐. 심주 지각설 아까 보지 않았어? 심주 지각설? 어디서 봤어? 누가 얘기한 거에서 봤어? 그지? 이익이 얘기했어요. 봐봐, 여기서 다른 거 몰라도 5번째 문단 계속 최양기 전체 실론하고 이게 연결시켜 주는데 일부는 마찬가지로 일부는 수용했어. 전체 실론에 대해서 일부는 수용했어요. 그죠? 근데 아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거? 뇌랑 관련돼가지고. 그죠? 뇌랑 관련돼가지고. 네, 이거 지금 노란색 갖다 썼어. 근데 어떤 거 얘기했어? 심이 중요하다 했지, 심이. 어떤 지각설? 심주 지각설 얘기했어요. 네, 봐봐. 그러나 종래의 심주 지각설을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니래. 그래서 자, 기존의 심주 지각설이 심장으로 봤어. 자, 이게 누구 생각이야, 이게? 누구밖에 없어? 이익밖에 없지, 그지? 이익밖에 없지? 심장으로 보았던 것과 달리 봤어. 그는 심기의 심으로 파악했대요. 자, 심주 지각설이라고 했을 때 그 심에 해당하는 게 심장이 아니고 뭐다? 심기구나. 그래서 앞에 뭐 얘기한 거야, 지금? 심기 중요하다고 했어, 안 했어? 했지. 여기는 이 심기하고 여기는 이 심주 지각설이라고 어떻게 합쳐가지고 이제 정리해주면 끝나는 거야. 됐습니까? 그에 따르면 심기는 신체와 함께 생성되고 소멸되는 것으로 뇌나 심장과 같은 인체 기관이 아니라 몸을 구성하면서 형체가 없이 몸속을 두루 돌아다니는 것이다. 심기는 유동적인 성질을 지녔는데 그 중심이 심이다. 자, 봐봐. 그러면 자, 돌아다니는데 유동적이래. 자, 심기는 상황에 따라 인체의 특정 부분에 더 높은 밀도로 몰린다. 자, 특정 부분에 더 몰린데 움직이는가 봐요. 그래서 특수한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중심이 이동하는데, 자, 이동한대. 계속 지금 반복되는 거예요. 몸속에 있으면서 뭐 한다? 이동한다. 자, 심기가 균형을 이루어야 생명활동과 지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는 경험 이전에 아무런 지각 내용을 내포하지 않고 내 심기가 감각기관을 통한 지각활동에 의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여. 자, 지금 어떤 거 체크하냐면은 얘는 체크해야 돼. 왜? 심주 지각이기 때문에. 기억을 저장한다고 파악하였다. 심기는 한 몸을 주관하며 그 자체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감각을 통합할 수 있으며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지각 내용의 종합과 확장, 곧 스스로의 사유를 통해 지각 내용을 조정하고 지각 내용 조정하고 그러한 작용에 적응하여 온갖 세계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자, 6번째 문에서 뭐 체크해야 돼? 자, 심주 지각설 얘기예요. 자, 심주 지각설 얘기하는데 이 심에 해당하는 게 뭐야? 심장이야, 심기야? 심기지, 그지?
지금 어떻게 그 정리가 되냐면은 여기서 신기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죠? 여기서 심주지각설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누구랑 비교했어? 이익이랑도 비교했어. 됐죠? 그래서 이 신기만 이제 마지막에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뭐해? 신기는 한 곳에 머물러 있어요? 왔다 갔다 한대요? 왔다 갔다 한대, 그지? 이동하는데 몸속에서. 그 다음에 어떤 지각하는 거하고 지각하는 걸 얘가 다 주관을 한대. 이 정도로 파악할 수 있어.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거 정리하시면 되고, 요거는 뭐야? 요거는 지금 반복이 되고요. 그죠? 얘는 뭐 요 지각설에서 가져오면 돼. 누구의 생각? 최한기의 생각을 마지막에 정리해 준 거죠. 신기가 중요하고 심주 지각설이다. 됐지? 이렇게. 그럼 자, 최한기의 인체가는 서양의학과 서양의학 나왔지, 그지? 전체 실론. 신기 개념의 접합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것이었다. 비록 양자 사이의 결합이 완전하지는 않았지만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하여 정합적인 체계를 이루고자 한 그의 시도는 조선 사상 행사에서 주목할 만한 성취다 평가할 수 있다. 좋아 안 좋아? 좋아. 의. 마지막에 의 정리 좀 끝나는 거지. 최한기가 얘기한 이거에 대한 의 끝. 그러면 됐죠? 자, 몇 가지만 물어보고 이제 그 문제 좀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글에서 제일 중요한 게 누구야? 어떤 사람이야? 최한기죠, 그죠? 최한기가 어떤 책을 봤어요? 전체 실론. 그래서 여기 자, 심주지각설이었지, 그치? 심주지각설인데 그 심이 심장이어서 신기였어요. 신기였죠? 신기였습니다. 그 신기로 돌아다니지? 이동하죠? 지각을 주관하지? 끝. 됐어? 여기 추가적으로 제일 처음에 자, 서양의학에 대해서 크게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중에 근데 누가? 이익이. 근데 그 이익에도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됐지? 한번 봅시다, 몇 가지만. 근데 각 문제별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게요. 자, 1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윗글의 전개 방식이지, 그지?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전개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지문의 내용, 이때 어떤 내용? 지문의 전체 내용을 뭐한 거다? 일반화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내용 전개 방식은? 그럼 이때 자, 봐봐. 조선에서 인체관이 분화하는 과정을 서양과 대조하여 단계적으로 서술한다? 아니죠.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를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를 통해 제시하고 있다. 서학의 수용으로 일어난 인체관의 변화. 서학 수용 맞지, 그지? 인체관 얘기했었죠? 조선시대 학자 누구 나왔어? 이익이랑 최한기 나왔죠? 끝나잖아, 그러면. 그죠? 12번에 윗글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있는데, 자, 1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 파악하셔야 되냐면은, 자, 내용일치 문제인데, 자, 이런 내용일치 문제 나올 때 절대로 뭐 하지 말라 했어요? 지문에서 찾지 말라 했어요, 그지? 자, 내용시 중에서 그냥 전체, 그냥 지문이라고 할게. 지문에 핵심 정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안 나옵니다. 말을 좀 바꿔서 나와요.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되는데, 볼게요. 판단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 최한기는 홉슨의 저서를 접하기 전부터 인체를 일종의 기계로 파악하였다. 자, 최한기의 인체가 뭔 기계야? 몸기계, 그죠? 아담찰과 달리 이익은 심장을 중심으로 인간의 지각 활동을 이해하였다. 이익이 주장한 건 뭔 주지각설이었어요? 심주지각설. 이익과 홉슨은 신체의 동작을 뇌가 주관한다는 것에 공통적인 견해를 보았다. 자, 그래서 신체의 동작이지, 그지? 동작. 지각은 누가 해?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그 주제군징이나 전체식으로 전부 다 운동은 누가 한다? 뇌. 4번에 아담샤이가 홉슨은 각자가 활동했던 당시에 유력했던 기계론적 의학 이론을 동양에 소개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좀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모르겠어요. 5번 봐봐.
주제 군진과 전체 실론에는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투영된 서양 의학 이론이 포함되어 있다. 그죠? 기독교적인 거 있었지, 둘 다? 예. 두 번 나왔으니까. 그럼 애매한 거 몇 번이야? 4번인 거죠. 주제 군징은 그때 당시 게 아니고 언제 거랬어요? 로마 시대, 중세 이럴 때는 이거였단 말이지. 여기서 하나만 적어봐. 그러면 대신 A 대신 B라 했을 때 어느 쪽을 좀 신경 써서 읽는다? 앞에가 주제 군징은 그때 당시에 뭐 최신 의학 정보를 가져온 것이 아니었다. 대신에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로마 시대, 중세 시대가 가졌다. 이렇게 나왔거든. 이쪽에 여러분들이 좀 더 신경 써서 읽게 되면 된다고. 아시겠죠? 근데 어차피 한 번 나온 거기 때문에 사실 머릿속에 좀 담고 있기는 좀 생각보다 힘들어요. 이거는 어떻게 1, 2, 3, 5번 확실한 거 찍으시고 나머지 거 애매한 거 확실한 거 그냥 버리시고 애매한 거 찍으시면 됩니다.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요. 13번에 윗글에 참고할 때 기억의 이유지, 그지? 자, 13번 같은 경우가 사실은 이제 얘도 내용일치인데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라 얘는 특정 부분, 뭐 특정 문단일 수도 있고요. 특정 부분의 세부 정보예요. 세부적인 내용이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정 안 될 것 같으면 얘는 지문으로 파악하면 돼. 근데 잘 봐. 기억이 뭐죠? 관심이 크게 있다 없다? 서양 의학의 영향력이 크다 작다? 작다. 사람들이 크게 관심을 갖는다 안 갖는다? 안 갖는다야, 그치? 아까 이게 열거된 부분인데 볼게요. 모르겠으면 자 어떻게 세 번째 문단 가셔서 찾으면 돼요. 근데 조선에서 서양 학문을 정책적으로 배척했다. 전래된 서양 의학이 내용면에서 불충분했다.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양 해부학이 조선의 윤리의식에 위배됐다. 서양 의학이 천문지식에 비해 충격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5번은 확실하게 답이 아니야, 그지? 이건 기억이 나. 근데 잘 봐. 출제 원리부터 좀 알려드릴게요. 관심이 없이, 그지? 서양 의학에 관심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지? 3번에 당대 의원들이 서양 의학의 한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만약에 한계를 지적한다라고 하는 거는 관심이 있다 없다? 있다. 관심이 있어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관심이 있어서 봐야지 한계를 지적할 거 아니야. 요게 이제 출제 원리인데 사실 이거 하나하나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럼 어떻게? 찾아가 보면 돼. 여기에 그대로 있어. 이 이후지요. 이 부분이었어. 아까 열거된 부분들. 그래서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드려 의원들의 관심에서도 그냥 서양 의학은 비껴나 있었다. 이 정도만 나옵니다. 다른 거 안 나와요. 됐죠? 그 다음에 14번 같은 경우에는 14번은 중심 화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심 화제의 핵심 정보입니다. 그러니까 보기 내용이 사실 특정 부분의 핵심 정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보세요. 보기는 인체에 관한 조선시대 학자들의 견해이다. 윗글에 제시된 최한기의 견해지, 그지? 최한기의 견해가 이 글에 뭐가 되는데? 중심 내용이잖아. 그죠? 그러다 보니까 볼게요. 그러면 자, 심장은 5장의 하나이지만 한 몸의 군주가 되어 지각이 거기서 나온다. 심장이야, 신기야? 한 몸을 주관하는 게 심장입니까, 신기입니까? 최한기 생각은 신기지, 그지?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와 통하여 보고 들음을 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모르겠어. 근데 합해서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잘 모르겠고. 자, 디귿 인간의 신기는 온몸의 기관이 갖추어짐에 따라 생기고 지각작용에 익숙해져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것도 뭐 한 번 나온 거에서 잘 기억이 나질 않아. 근데 리을에 신기는 대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니 한 몸에 퍼지는 신기가 있고 심장에서 운용하는 신기가 있다. 신기의 종류가 두 가지라는 얘기가 있었어, 없었어? 아예 없었지, 그지? 그럼 기억하고 리을이 확실하게 아니지? 예. 그럼 남은 거 뭐야? 니은 디귿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출제는 돼. 근데 모르겠으면 이 부분 역시 어디로 찾아가면 됩니까? 자, 핵심 정보지만 이거 뭐야? 세부 내용이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뭐만 얘기했어? 신기만 막 얘기했지, 그지? 신기만 막 얘기했던 이 부분으로 가시면 돼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대신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게 제대로 읽었다면 판단할 수 있게 제시가 된다고 얘는. 됐지? 그 다음에 15번에 자 15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느냐, 이 보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지금 견해가 나옵니다. 그죠? 그럼 이거하고 뭐하고 이 글에 중심 화제하고 비교하는 거거든? 비교하시면 돼요. 근데 뭘 파악하느냐, 여기서 지금 중심 화제가 최한기지, 그지? 최한기죠? 여기서 뭐랑 비교했냐면은 보통 이제 동양의 이 글 전체 어떤 중심 화제가 서학의 어떤 영향이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 이거 일부는 수용했고 일부는 수용하지 않았단 말이야. 이익이든 취향기든 그거에 맞게 그냥 볼게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자 서양 근세 철학자 데카르트는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여 물질은 공간을 차지한다는 특징을 갖는 반면 정신은 사유라는 특징을 갖는다고 보았다. 그래서 물질의 기계적 운동을 옹호했던 그는 정신이 깃든 곳은 물질의 하나의 두뇌이지만, 자 정신과 물질은 서로 독립적이라고 주장했던, 계속 반복되는 게 정신과 뭐야? 정신과 물질이죠, 그죠? 그러나 정신과 물질이 영향을 주고받으면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았대. 자 보겠습니다. 데카르트의 정신과 달리 최한기의 신기는 신체와 독립적이지 않겠군인데, 자 14번 보면 나오지 않아요? 14번에 귀에 쏠린 신기가 눈에 쏠린 신기가 통해가지고 보고 들으면 합한다, 이런 거 보면은 그죠? 따로 보진 독립적이진 않겠죠? 데카르트와 최한기는 모두 인간의 사고작용이 일어나는 곳은 두뇌라고 보았겠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자 최한기는 뭐가 이렇게 운용한다 그랬어? 신기였지. 두뇌가 아니었죠. 그죠? 이해가요? 신기가 다 주관한다 했지? 정답이 몇 번이야? 2번인 거지. 여기서 얘기했던 거, 자 최한기 중심 맞은 뭐였으면 신기였어요. 됐죠? 여긴 정신과 물질이었고, 그것만 잘 구분하면 끝납니다. 두뇌, 여기는 신기. 됐지? 중심 화제 갖다 지금 요 5문제 푸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지문 봤어 안 봤어? 안 봤죠? 13번 문제 빼고는 지문은 안 봤습니다. 그죠? 13번 문제 빼고는. 대신에 뭐가 제대로 돼야 돼? 일단 여러분들이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돼. 근데 이거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습하시고 복습하시고, 예습하시고 수업 들을 때 정리하고 다시 복습까지 하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는 뭘로 풀어야 돼? 이거는 사전적 의미입니까? 문맥적 의미입니까? 문맥적 의미지, 그지? 문장 갖다 풀어야 되는 건데, 보시면은 바로 그냥 볼게요. 5번에 보시면요, 서양의학을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나오지, 그지? 집어넣어봐. 서양의학을 보세요. 맹신하지 않고 주체적으로 수용한 거랑 서양의학을 가리지 않고 수용했대. 정반대 아닙니까? 그죠? 정답이 몇 번?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대충 이제 어떻게 정리하는지 아시겠어요? 처음에 할 때는 좀 이제 힘들 겁니다. 처음에 할 때는. 왜, 처음에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이제 하는 패턴이 뭐냐면은, 다 적어와. 다 중요해 보여서 다 적어와. 일단 기준을 하나 잡아드릴게요. 한 번만 나온 건 적지 마세요. 2번 이상 나온 건 적으세요. 무조건. 어차피 한 번만 나온 건 니네 머릿속에 남아 안 남아? 안 남아. 됐지? 그리고 그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이제 도움이 되는 거는, 한 문단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로 하세요. 한 문단 읽고 나서 니네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거 그대로 쓸 필요 없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서양역의 영향력이 여기 미미했다고 했잖아, 그지? 이렇게 안 적어도 돼. 그냥 어떻게 적어도 돼? 이건 그냥 수업이라서 똑같이 적어준 거고요. 그냥 미미한 게 아니고 서양의학의 영향력이 어떻게 작았다, 이렇게 적어도 상관없어. 중요한 건 여기다 정리하는 게 아니고 니네 사고력이 제대로 이 글을 정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똑같은 단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지문 하나 읽고 나서 그냥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 있죠? 자연스럽게 남을 거예요. 2번 이상 나온 거는. 그렇게 설계가 된 거고. 그대로 여러분들이 그냥 여러분 머리 믿고 그냥 가세요. 대신에 이제 읽다 보면 이제 그런 걸 좀 잘 찾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단이랑 두 번째 문단이랑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세 번째 네 번째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게 그대로 네 번째 문단에 어떻게 적용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있지. 막판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 요런 어떤 그 연결 고리들이 있을 거예요. 종합해야 되는. 요런 것들에 조금만 신경을 쓰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뭐 그렇게 어려울 거 없을 거고. 자, 일단은 예습할 거는 기억나. 예습할 건 뭐냐면은 여러분 21부터 26까지는 예습이에요. 거기 5 있죠. 5는 예습이에요. 내일 모레 들었지? 맞나? 여기 암택이나? 저기 내일 모레 없어요? 내일 들었습니까? 목요일? 그리고 21부터 26까지고 그 다음에 32에서 36 32에서 36 하면 7일 거야. 5하고 7 예습해오세요. 아시겠죠? 아마 1시간에 하나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긴 게 나와서 그래도 2개 예습해오세요. 그리고 숙제는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밥 먹고 올라오면서 저거는 제가 종이를 안 가져와가지고 뭔 말인지 아셨죠? 아마 숙제 4개는 줄게. 4개 지문 4개 목요일까지니까 일단 정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지문 하나에 숙제 2개씩 지금 달아놨거든? 그럼 일단 숙제를 2개 지문 2개 총 4개 해오는 거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근데 예습하는 거하고 이제 숙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예습은 앞에다 적고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숙제는 조금 더 이제 좀 쉬운 거를 골랐어요. 여러분들 좀 하기 편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숙제로 하는 건 뒤쪽부터 적으시면 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툭하면 이게 좀 익숙해지고 나면은 확실하게 좀 올라가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은 이제 한 문단별로 가잖아요, 그죠? 이게 익숙해지고 나면 이제 6월 썸머스쿨 기간에는 이렇게 하나씩 안 적어. 왜냐면 그때는 쭉 다 읽고 한 번에 정리합니다. 한 번에 정리하면 더 적어요. 한 번에 정리할 거예요. 이렇게 연습한 다음에. 지금은 한 번에 정리하면은 뭐가 중요한지 그게 잘 안 맞기 때문에 일단 문단별로 뭐가 중요한지 파악하고 막 이제 썸머스쿨 되면 한 번에 쭉 다 정리한 다음에 문제 푸는 그런 연습.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것도 필요 없어요. 그냥 말로 해서 이건 이렇다 이건 정확하게 후딱후딱 정리할 수 있게끔 9월, 10월 마지막에 정리하면 됩니다. 아무튼 결과는 다들 괜찮게 나왔어요. 열심히 한 사람들에 한해서 4등급을 시작했다가 2등급으로 끝난 애도 있고 6등급이었다가 2등급이 되는 애도 있고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상상 이상으로 열심히 했어. 쉬는 날도 없이 왔어요. 여기 학교 끝나고 나면은 좀 일찍 마쳤다가 바로 여기 왔어요. 걔는 왜냐면 동성고여가지고 내신이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8개 이거밖에 없었어. 수능. 그렇게 생각하실 때는 그 숙제 안 하시면 제가 좀 심하게 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고3이기 때문에 쌍욕을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숙제 안 하면 재수한다는데요. 숙제 안 하면 재수한다. 숙제 안 하면 이 윈터스쿨 10개월 한다. 아시겠죠? 저거 좀 꺼주시겠어요? 저기 그 일시정지 좀 늘어주세요. 저기 좀 거기